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로 천하의 판도를 바꿨던 외교의 귀재, 장이열전을 통해 외교와 언어,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6부로 구성됩니다. 전국시대 외교의 배경부터 장이의 드라마틱한 생애, 그가 남긴 고사성어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교훈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부입니다. 전국시대 외교의 축을 뒤흔든 종행과 장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국시대는 맹렬한 군사적 충돌만큼이나 치열한 외교적 각축이 천하의 향방을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강대국 진나라의 급부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나머지 6개 국가는 생존을 위한 외교적 활로를 찾아야만 했죠. 이때 등장한 이들이 바로 종행가라 불리는 유세가들입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동맹을 맺거나 파기하며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두 전략이 바로 합종과 연횡입니다. 소진이 주창한 합종은 남북으로 이어진 육국이 연합하여 강대국 진나라에 대항하는 세력 균형 전략이었고, 반면 오늘 주인공 장이가 내세운 연횡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진나라와 손을 잡고 안위를 도모하는 편승 전략이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역사는 바로 이 균형과 편승 사이에서의 고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연횡책의 설계자, 장이의 외교술과 파란만장한 생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이의 생애는 라이벌 소진과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동문수학하던 친구 소진은 먼저 출세한 뒤 일부러 장이에게 모욕을 주어 내쫓았습니다. 분노한 장이는 진나라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이는 장이의 잠재력을 끌어내 진나라 고위직에 앉히려는 소진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스스로 만들어낸 소진, 그리고 그 불씨를 화염으로 키운 장이의 관계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진나라로 간 장이는 해문왕을 만납니다. 그는 합종 동맹이 얼마나 허약한지 꿰뚫어 보았고, 이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 천하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해문왕은 그의 대담한 전략을 인정해 재상으로 등용하죠. 이로써 연횡은 진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대전략으로 확립됩니다. 장이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진나라의 지정학적 우위를 활용해 동쪽 나라들을 고립시키는 각계격파였습니다. 함곡관이라는 철옹성을 등지고 6개국 사이의 불신을 조장해 하나씩 진나라의 영향권 아래로 끌어들였습니다. 장의 외교의 백미는 초나라를 속인 사건입니다. 그는 초회왕에게 제나라와 단교하면 600리의 땅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회왕은 제나라를 모욕하며 동맹을 끊었죠. 하지만 땅을 받으러 가자 장이는 태도를 돌변해 내가 약속한 건 내 봉토 육리였소라고 발뺌합니다. 격분한 초나라는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미 제나라와 등진 상태에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군사 8만 명을 잃고 요충지까지 빼앗기며 초나라는 다시는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합종의 가장 강력한 기둥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장이는 위나라와 한나라를 상대로도 집요한 외교술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무력으로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종을 따를 때 겪게 될 분열의 공포와 진나라와 손잡을 때의 안정을 논리적으로 회유했습니다. 인간 심리와 정치의 본질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죠. 결국 장이의 외교는 전국시대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육국 사이의 불신을 영구적으로 증폭시켰고 훗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혀는 수십만 대군보다 효과적으로 적의 동맹을 와해시켰습니다. 3부에서는 장이열전에서 탄생한 언어의 유산,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이를 상징하는 말, 오설상제입니다. 초나라에서 옥구슬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초주검이 되도록 매를 맞고 돌아온 장이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 혀가 아직 있소? 혀만 있다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는 그의 불굴의 의지와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장이는 말의 무서움도 잘 알았습니다. 적회소골, 즉 쌓인 비방이 뼈를 녹인다는 말로 동맹의 취약성을 경고했죠. 또한 조명시리를 통해 명예는 조정에서 이익은 시장에서 다퉈야 한다며 국가 대전략에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 가지 일로 두 이득을 취하는 일거양득의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일거양득은 장이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그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진나라가 한나라와 위나라가 싸우다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약해진 두 나라를 모두 제압하면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책략가 진진이 조언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들의 분쟁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어부지리 전략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반면 사분오열은 장이가 연횡책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가하는 언어적 협박의 정수입니다. 그는 위나라 왕에게 만약 진나라를 배신하고 합종에 가담한다면 진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 위나라를 공격하여 결국 나라가 넷으로 나뉘고 다섯으로 찢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연횡이라는 선택지 외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상대방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차단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4부에서는 이 격동의 시대를 산 주요 인물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이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반면 소진은 약소국 연대라는 시대를 앞서간 집단 안보를 꿈꿨던 비운의 전략가였죠. 소진은 거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불신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초회왕은 지도자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국가에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대로 진해문왕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장이라는 인재를 발굴해 전폭적으로 신뢰한 군주였습니다. 두 군주의 차이가 결국 국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5부입니다. 사마천이 장이열전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역사의 통찰을 정리해봅니다. 사마천은 장이와 소진을 경위지사, 즉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인물이라 평했습니다. 그들의 비범한 재능은 인정했지만 신의와 도덕이 결여된 권모술수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죠. 신뢰가 사라진 질서는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장이의 이야기는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짜 뉴스와 기만이 난무하는 오늘날, 장이가 초회왕을 속인 일화는 여전히 경종을 울립니다. 외교의 기술은 변해도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라는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장이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